예, 자, 이번 시간 제17강 55의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시간이 6번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그 반 쪼개서 일단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씩 일단 볼까요? 지난번에 카페에 질문 올라오는 분들이 한두 분 있어서 제가 이거 중간에 하나 끼워 놨습니다. 그 제가 카페 파일 올려놓은 거 있죠? 기출문제. 거기에 보시면, 설치는 이렇게라는 그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 55에 수험번호 전산회계 1급 2 그다음에 1 7개 요거 하시고 감독권 확인번호 87번 자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입력할 준비 딱 해놓은 상태에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부터입니다. 주식회사 해나라 회사 코드는 0553번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며 당기 제4기 회계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프로그램 입력하시기 위해서 1번 문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소매 매출을 위해 삼진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삼성이라고 쓰기 애매해서 아마 삼진카드 한 것 같아요. 다음이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어 3점. 이건 뭐 거저먹기죠. 자, 여러분들 요거 프로그램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처음에는 일반 거래처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신용카드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번호 99700 삼진카드. 자, 거기 문제 나온 그대로 하면 됩니다. 거래처명 삼진카드. 그 다음에 가맹점 번호는 여기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가맹점 번호 765004501. 자,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뭐 다 됐습니다. 그리고 유형이 떠요. 여기 유형. 여기서 문제상에 보면 유형은 매출, 소매 매출을 하기 위해서 돼 있다 그랬죠. 소매 매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매출, 유형 매출로 해서 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바꿔서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시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처 주식회사 영서물산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중에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요거 만약에 지금은 결산 정리 분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요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분개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 중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2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래처는 주식회사 영서물산이죠. 요거를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와서 자, 요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요 세 가지, 현금하고 외상매출금, 요거 두 가지 다 해야 되고, 또 하나, 전기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처별 초기 2월 2급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거기 가서도 손을 봐줘야 됩니다. 이건 거래처 원장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 우선 하나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꾸기 전이에요. 바꾸기 전, 요거 바꾸고 나서. 자, 현금 1억 3천만 원 있죠. 요거 1억 3,200만 원으로 요 200만 원을 추가. 단기분은 재무상태표 수정 안 되는데 정기분은 수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외상매출금 가요.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5,600만 원 돼 있죠. 현금은 200만 원 추가. 외상매출금 빼줘야죠. 5,600만 원. 그럼 5,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주면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외상매출금 200만 원 빼주면 5,400만 원. 여기서 200 빼줘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부에 거래처 원장이라고 하는 이 거래처 영서물산에 대한 거 이것도 200만 원을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거래처 원장 들어가면 이건 올해 회계기간 들어가 버리고 작년 거니까 자, 어디 들어갔냐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들어갑니다. 자, 같은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외상 매출금 108번 가보면 이걸 클릭하면 거래처별로 요 5,400만 원이 누구누구한테 받을 게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영서물산이 2,600만 원 지금 2,600만 원 돼 있죠. 요게 수금했으니까 200만 원 요거 줄어야 되잖아요. 돈 받아놓고 또 돈 달라 그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자 수정합니다. 여기 5,400만 원 여기 가서 보면 자 영서물산 가서 5,400만 원으로 요거 줄여줍니다. 여기 이건 안 변했네요. 이거 원래 합계 금액이 지금 합치면 5,600이 돼야 되는데 아까 앞에 재무상태표에서 고쳐버렸죠. 고치면서 자동적으로 재무상태표 금액이 연결돼 있어서 자동으로 바뀐 건데 그러면 요거 두 개하고 합쳤을 때 금액이 안 맞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면 거래처별 초기월 가보면 밑에 대차차액 해서 마이너스 200만 원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걸 안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고쳐주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사라질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를 작년에 거래를 안 하고 그냥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작년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현금 들어온 걸로 해주고 외상매출금 빼주고 그런데 거래처별로 금액이 또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단기분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작년 거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요거까지도 손을 봐서 200만 원 줄여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적으로 연관성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이것까지 가져야지 이걸 애워야지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생각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 문제입니다. 이건 뭐 2급 수준이죠. 4점짜리 거저먹기. 자, 근데 고쳐야 될 게 여러 개가 뜹니다.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나와 있는 요게 정답이 되는 거고 지금 프로그램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메뉴 들어가 보면 그렇죠. 요게 이거를 수정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지 교재 지금 70페이지에 있는 거 그게 모범 답안이고 요거를 고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105865418이 돼 있죠. 요거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자, 21481 29167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쭉 비교해 보세요. 법인명은 똑같고 대표자 안 바뀌었고 계엄연월일 자 밑에 한번 봐보세요. 계엄연월일 어디 있죠? 여기 있네. 2010년 1월 1일로 돼 있죠. 요거 2010년 7월 1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내려옵니다. 업태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업태는 도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조라고 돼 있죠. 이거 제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종목은 휴대폰 부품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우리 문제지를 보면 스포츠 용품으로 이거 업종 전환했네요. 용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요 자리일 수 있죠. 요거 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업태 종목이 바뀌면 요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고칠 거 있나요? 세무 이사도 갔어요. 지금 이게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강남 세무서라고 돼 있죠. 요거 서초구로 강남구가 아니고 강남구 서초 맞나? 자 요거를 서초 세무서 문제지 어떻게 서초 세무서로 나왔으니까 자 요거 여기 클릭하시면 서초로 검색하면 뜰 겁니다. 서초 세무서로 바꿔줍니다. 많이도 바꿨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4점.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1번부터 7월 3일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원재료 원가 60만 원, 시가는 80만 원. 자, 뭔가가 조금 조짐이 안 보이지, 좀 안 좋아지죠. 이거를 영업부의 소모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려고 매입했던 원재료를 회사에서 그냥 쓴 겁니다.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이거 비용으로 처리해서 해라. 자,
내부에서 판매하려고 갖고 있던 상품이나 또는 이런 원재료를 내부에서 회사 내부에서 썼다. 이런 거는 타계정 대책이라고 합니다. 타계정 대책. 그래서 그거를 표시할 수 있나 없나 그 이해력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함정이 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소모품으로 썼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비. 영업부에서 썼으니까 소모품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가 떠요. 영업부라는 또 함정을 파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여러분들 해줘야 됩니다.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여기 830 코드번호 830 0830입니다. 자, 금액은 얼마로 할 거냐? 회사 내에서 쓰는 게 이익 붙이는 거 요건 아니죠. 원가로 해야죠. 원가로. 그래서 소모품비 60만 원. 자, 뭐를 썼느냐? 원재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6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아까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한 거. 회사 내부에서 판매용으로 또는 제조용으로 만든 거를 썼다. 그러면 이게 요 밑에다 타계정 대책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 입력 들어가면 됩니다. 혹시나 헷갈려 할까봐 제가 밑에 입력 한번 해놨어요. 날짜 7월 3일. 그다음 차변에 요거 소모품비 800번대 830번. 금액 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 대변에 원재료 요거 하고 적요란에 가서 8번을 골라줍니다. 타계정으로 대체액 원가 금액 60만 원. 요거 적요란에 요거 누르면 쭉 뜨거든요. 거기 보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9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9번은 타계정에서 대체액. 이거는 이 원재료를 소모품비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 타계정, 소모품비 계정으로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소모품비 계정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쓴다, 대체한다. 자, 누가 병가 났을 때 직원, 야, 오늘 이 업무는 네가 좀 대신해.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경우, 요 원재료를 우리 그냥 소모품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정에서 우리한테 온 거면 9번 타계정에서가 되고 이거는 보낸 거니까 원재료를 없앤 거니까 타계정으로 8번을 선택하는 거. 요거 8번, 9번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만 유념하시고 그러면 분계는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7월 8일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한 주식회사 영진전자의 받을 놈 1,500만 원 중에서 추심 수수료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다행이죠. 부도 안 나고 만기 때 돈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은행에 수수료 주고. 자, 이거 분개하면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우선 어음 없어지죠. 대변에 받을 어음 얼마짜리였어? 1,500만 원짜리죠. 그래서 대변에 1,5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가 어디예요? 주식회사 영진전자죠. 주식회사 영진전자 해주고요. 추심 수수료 비용이 15만 원 있었습니다. 자, 그거 빼고 수수료 비용. 자, 요 어음에 대한 거는 수수료 비용 뭐 제도 있고 뭐도 있지만 요거는 어음에 대한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얼마 뺐다 그랬어요? 수수료 비용 15만 원. 간혹가다 옛날 책은 지급 수수료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계정 과목이 바뀌어서 수수료 비용. 나머지는 어디로?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자, 1,50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1,400 얼마? 85만 원? 네, 1,485만 원. 자, 해서 이거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 7월 8일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3번 문제. 요 밑에 7월 10일. 5월 10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동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500만 원이 부도 처리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부도나면 속실이죠. 그렇다고 요거 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제 소송 걸어야 되겠죠. 어음 및 숲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뭐 형사처리 이게 사기성이 농후하면 사기죄로 고발하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처음으로 어음 받았는데 이놈이 어음 부도냈다면 사기죄로 고발된다 그러더라고요. 적용될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고 우리랑 몇 년 거래 쭉 하다가 그 사람이 어려워서 그냥 파산돼 버렸어요. 사기죄는 힘들고요. 그 사람 이제 민사 소송으로 가서 재산 압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쨌거나 경찰에 신고는 해야죠. 어음 및 숲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형사처벌이 될지 민사소송이 될지 남은 재산이 있으면 차업붙이든가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받을 어음은 500만 원은 없어집니다. 500만 원 자산 감소되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동우 자 이렇게 해주고 요게 언제 요게 형사적인 거든 민사적인 거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일단 기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대신 적을 수 있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부도 어음 그냥 말 그대로 부도 처리된 어음이죠. 부도로 검색하면 다 뜹니다. 부도 어음과 수표 요거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 당좌 수표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당좌 수표 가계 수표도 여기 해당돼요. 대부분 뭐 당좌 수표는 바로 가면 뭐 돈 바꿔주는데 가계 수표일 확률도 많죠. 개인 자영업자들은 당좌 수표 발행을 안 하고 가계 수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도음과 수표에서 500만 원. 자,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일종의 채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받을 어음과 똑같이 자, 주식회사 거래처 동우 요거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요게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받을 어음이 이름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물론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날 확률은 높긴 하지만 확정될 때까지는 자 이렇게 해둡니다. 자, 요 문제 난이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함정을 좀 여러 개 파놨어요. 부도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 찾아야 되는 거. 요것도 아직까지는 채권으로 남아 있으니까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 함정을 파놨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유형 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8월 6일 주식회사 에이텍으로부터 공장 건물 건축용 토지, 그러니까 영업용 토지입니다. 6천만 원에 구입하고 토지 대금 중 4천만 원과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 부대 비용 600만 원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일단 차변에 영업용이니까 토지 6천만 원과 재비용 자 재비용 얼마예요? 600만 원. 그래서 6,600만 원이 되겠죠. 적어주고요. 자, 대금을 지불했는데 이 중에서 4천만 원은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관련 비용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자 대변에 보통예금 코드번호 103번이죠. 4,600만 원.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2천만 원 외상으로 하다. 이것도 외상 매입금 쓰시진 않겠죠. 상품이 아니니까 뭡니까? 미지급금 2천만 원. 자, 거래처는 미지급금은 적어야죠. 어디에요? 주식회사 에이텍. 주식회사 에이텍.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9월 25일 생산부 직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 그 요령, 특히 함정이 제일 아참은 뜰려버리는 게 뭐냐면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냐, 제조 원가냐, 500번 떼니 800번 떼니 헷갈리면 생산부, 뭐 사무실, 영업부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이거 판. 생산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 자, 가입하고 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퇴직금의 충당 부채죠. 그거를 사무실에 안 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망하면 그 통장도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다 그 퇴직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요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통 보험회사에 이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기회형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수익성이 좀 높은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가입하면서 8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자, 800만 원 일단 회사에서 줬습니다.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요 8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수수료고 나머지 750만 원만 퇴직급여로 우리가 보낸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 부담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급여에서 빼가지고 보통 5대 5입니다. 본인이 50% 회사에서 50% 부담합니다. 그래서 요 뭐 총 급여액의 몇 프로 그게 얼마 뭐 100만 원이다 하면 회사도 100만 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회사 부담분은 750만 원. 자, 종업원들 월 퇴직금을 줘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 원래치 퇴직은 안 했지만 이 돈이 회사에서는 이미 빠져나가서 보험회사에 딱 갖다 놨어요. 회사가 망해도 직원들은 보험회사 가서 퇴직금 찾아가면 됩니다. 연금으로 찾아가든 일시불로 찾아가든 자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회사 입장에서는 장부에 직원 퇴직금 줬습 그리고 생산부 직원가라 그랬죠. 그러면 자 500번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퇴직급여 750만 원 그리고 요거를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50만 원이 따로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수료 비용. 자, 생산부 직원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수수료 비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500번대 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코드 번호를 미리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508번으로 하시면 돼요. 퇴직급여는 요 수수료 비용은 531번. 53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통 이건 103번.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개인 이시영 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0만 원이 발생하여 우리가 돈을 빌렸었나 봐요. 개인으로부터 회사에서. 원천징수세액 27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인 이시영이라는 사람한테 돈 빌렸고 그 줄 때 원천징수, 미리 소득세는 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 원천징수, 소득세, 그 다음에 그 소득세 10%, 주민세 요거 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월급 받고 그러니까 학교나 월급쟁이들 월급 받을 때 세무세 갈 일은 없죠. 사무실에서 다 떼고 사무실에서 대신 납부 다 하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과서 회계원리라든가 전산회계 교과서를 쓰는데 1년에 한 번 그 인세가 옵니다. 인지세라고 그러죠. 그거 받는데 그거에 대한 8% 정도 그거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소득세 3%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제 통장으로 옵니다. 물론 와이프는 모르는 비자금이 거기 좀 있죠. 자, 한 3분의 2는 오고 와이프가 알고 있는 통장으로 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제 이제 따로 출판사에 부탁을 해서 2개로 쪼개서 좀 보내달라. 해서 받아서 보면 거기에 소득세가 원천징수해서 이제 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거꾸로 원천징수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원천징수액 요거는 계산 과목 뭘로 하면 될까요? 그죠? 세무세 납부하기 전에 회사에서 일시로 보관한 돈 예수금 처리하면 됩니다. 예수금. 자, 그러면 이자 비용 100만 원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적어야죠. 100만 원. 자, 대변에 원천징수 요거 예수금이죠. 예수금 27만 5천 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 72만 5천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72만 5천 원. 자, 요거 그냥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 예수금인 것만 알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직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표 입력은
뭐 거래처 입력할 거라든가 계정 과목만 잘 찾아내면 특별하게 뭐 그렇게 많이 뜰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참 보시면 문장도 길고 거기에서 이제 유형 찾아야 되고 유형에서도 또 종류가 이게 매입인지 매출인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이번 시간에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찾아서 빈칸 넣기 일단 먼저 하시고 그다음 분개한 다음에 분개한 거 가지고 분개 유형. 요 순서대로 하시면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한번 내용 볼게요. 7월 8일 기현자동차로부터 영업사원이 업무 활동을 위하여 승용차 1998cc 1,600만 원 부가가치세 160만 원 별도 취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취득세 뭐 어쩌고저쩌고 수수료 등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시오. 선생님도 이거 읽다가 숨 넘어가겠네. 자, 우선 유형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사온 거예요, 판 거예요. 승용차를 취득, 그러면 유형에 여러분들 메뉴에 가서 딱 놓고 있으면 밑에 하단에 매출, 매입 뜹니다. 취득하고 오니까 매입 쪽으로 이제 관심 가지면 돼요. 자, 매입 쪽에서 그 다음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유형 중에서도 매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여기 함정이 있죠. 몇 cc예요? 1998cc. 자, 지금 이게 몇 cc 이하죠?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매입했으면 자동차든 상품이든 비품이든 요 구입했을 때 다 매입세 공제 받잖아요. 근데 비업무용이면 당연히 안 되고 접대비 안 되고 요거 1000cc 이상은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서 우리가 불공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왜 KT인가 뭐 거기서 보면 그 영업용 차량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KT 딱 봐가지고 소형차죠. 전부 다 1000cc 이하는 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량 취득할 때만이 아니고 차량 유지비도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영업용 그런 차량들은 다 1000cc 이하를 이거 왜 100만 적어놨어요. 1000cc 이하. 자, 이하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매입 중 매입 공제 못 받는다 유형은 불공입니다. 자, 우리가 사들인 금액 그 다음에 사들인 금액 봐야죠. 얼마야? 얼마에 사들였어?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그 다음 요거에 대한 세금 10% 160만 원 일단 적어 놓습니다. 세금은. 왜냐하면 세금 신고는 해야 돼요. 불공도. 신고는 하는데 나중에 이거 뒤에 가서 보여줄게요. 우리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아까 안 된다 그랬죠. 공제 안 된다 그랬죠. 이거. 거기 가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 금액 딱 뜰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래처는 어디예요? 기현자동차. 현기차 거꾸로 해놨어요. 현대기아차 거꾸로 해서 기현자동차 해놨어요. 기현자동차 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전자여 1번이죠. 분개는 이제 해봐야 유형 나오니까. 자, 시험 볼 때 요령이 이겁니다. 우선 이게 매입이냐 매출이냐를 찾으세요. 취득 매입 쪽에 가서 혹시 또 요거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게 뭐 없나 딱 보니까 어렵쇼.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불고. 그 다음 요거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 있나 없나 확인. 거래처 적고. 여기까지는 뭐 이것만 되면 그 다음 분개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또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요거 40만 원은 어쨌거나 차량 운반부에 포함은 해야죠. 그러면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대금.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가는데 지금 요거는 요 기현자동차에 준 게 아니죠. 요거는 또 현금으로 준 거죠. 그러면 앞에 준 거 부가세 별도니까 1,600만 원에 160만 원 더하면 당좌 예금은 얼마 나가요? 두 개 더하면 1,760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현금 줬죠. 현금. 40만 원. 그럼 차량 운반구는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재비용 다 포함해야죠. 요 뭐 번호판 취득세 등록세. 그러면 1,800만 원.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는 1,800만 원.
자, 이렇게 일단 적고요. 자, 이제 입력 한번 분계 유형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뭐 현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상 아니고 뭐죠? 혼합 3번. 3번 해주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봤어요. 입력하면 우선 이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화면이 밝은색이라서. 자, 날짜하고요. 불공, 품목은 뭐 차량 운반구, 승용차. 이거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급가액은 1,600만 원 일단 이렇게 해놔요. 1,600만 원. 그러면 아까 1,800만 원인데 그 밑에 수정하면 됩니다. 자, 부가세 160만 원. 거래처는 검색하면 기현 하면 나옵니다. 그럼 요거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자동으로 떠요. 자, 전자생비선사 아까 여였죠? 1번. 분계는 혼합 3번 딱 하고 그리고 여기 불공 승용차에서 엔터 치면 여기 밑에 요거 불공제 사유 검색할 수 있는 게 뜹니다. 거기 가서 요거 네모난 거에 점점점 있는 거 클릭하면 여러 가지 불공제 사유가 나오는데 영업용 자동차는 맞는데 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해당이 안 돼요. 1000cc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3번을 선택해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1000cc 이상이면 영업용이라도 비영업용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및 임차 이렇게 해놓고요.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 아까 여기 1,600만 원 입력했지만 1,800만 원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예금 1,760만 원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현금 요거 40만 원 아까 지불한 거 있었죠. 자, 부가세는 어디 갔나요? 공제 못 받는다니까요. 세금계산서는 받아서 세금계산서는 신고는 합니다. 근데 불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고 왜? 누구를 세금 띵겨먹지 못하게. 현기차인지 기현자동차인지 너네 우리 세금 줬어. 그거 세무신고해. 라는 차원에서. 면세사업자들도 신고는 합니다. 신고해서 저도 지금 요게 교재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면세사업자로. 대신에 부가세 책 인쇄한 인쇄사 출판사에서 받아가지고 세무신고 요번에 사업자 현황신고라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는 아니지만 사업자 현황신고서에 그 세금계산서 받은 거 다 신고했어요. 그럼 그쪽에서 세금 삑딱 못 해먹게. 자,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부가세는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불공이라서. 자, 여기 제가 사업자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조회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날짜를 뭐 7월 1일에서 7월 8일까지만 했어요. 아까 거래일자가 7월 8일이니까 딱 해보면 쭉 뜨는데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여기 뜹니다. 1,600만 원. 그리고 세액은 160만 원.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인데 공제받지 못한다. 여기 보면 매출세액,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할 세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금 공제를 못 받는다.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폼은 안 나지만 소형 승용차를 많이 운영할 거다 차량을 그럼 소형 승용차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요 공제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거 참고로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 자, 2번 문제. 7월 14일입니다. 개인인 B사업자 김철수 씨에게 제품을 33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에 30만 원이죠. 현금 판매하고, 자, 우선 유형부터 찾아야 항상 문제 딱 나오면 쭉 읽고 유형에서 판매인지 매입인지 매출인지부터. 현금 뭐 어쩌고 판매, 그럼 매출 쪽으로 딱 봅니다. 그 다음 매출인데, 그저 매출도 종류가 뭐 과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으로 판매했다 그랬고 현금 영수증은 발급했습니다. 그럼 계산서는 발급을 안 했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현금 받고 팔았다 하면 또 개인한테 팔았죠. 개인한테. 자, 그래서 현과가 되는 겁니다. 세금은 받았으니까 우리는 부가세를 받은 거예요. 부가세 뭐예요?
예수금. 그래서 현과가 몇 번이 나와? 22번입니다. 매입에 판매니까 매출 쪽에 가서 현금 받고 팔았다. 현금 과세. 공급가액은 300만 원에 30만 원 부가세. 자, 이렇게 해주고요. 거래처는 개인입니다. 이거 김철수 검색하면 뜹니다. 전자생매산서는 발행은 안 했습니다. 이건 아예 그냥 건너뛰게 돼 있어요. 현과 누르면. 자, 현금으로 판매하고니까 제품을 팔았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자, 제품 금액 3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여기 위에 입력하면요. 이거 자동으로 분계 다 뜹니다. 제품이 아니고 뭐 다른 걸로 돼 있으면 이걸 계정 과목 바꿔주면 돼요. 자, 전부 다 현금 받았어요. 현금 330만 원. 그러면 한쪽에 현금만 있으니까 분계 유형은 현금. 1번이죠, 이거. 자, 입력을 하면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야, 오랍쇼. 왜 안 돼? 이제 뜬다. 자, 현과 품목은 제품, 제품 매출 다 좋습니다. 300만 원 입력하면 30만 원 뜨고요. 거래처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뜹니다. 전자는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에 있으니까. 분계는 현금. 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입금 전표로 하니까 차변의 현금은 지금 안 나타나는 겁니다. 차변 대변 안 하고 입금 전표에서 대변이죠. 이게 지금 해당되는 게.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30만 원, 3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까요? 어, 7월 17일 일본 후지모리 상에게 제품 1000개, 단가 2000엔입니다. 직수출. 자, 이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판매고 거기에 수출입니다. 유형은 이런 경우는 이제 후딱 차였죠. 자, 판매 가서 매출 가서 유형 수출 22번입니다. 요거. 자,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고 그러면 뭐 외상 매출이 되는 거죠. 단 선적일 시점이 환율은 100엔당 1,2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개당 2,000원인데 1,000개. 요거 수량 1,000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단가가 문제인데 자, 하나당 2,000엔이니까 그러면 100엔에 1,200원. 그러면 요거 몇 배예요? 2,000엔이면 20배죠. 1,200원 곱하기 20. 100엔당 1,200원이니까 100엔하고 2,000엔하고 차이가 20배죠. 그러면 1,200원 곱하기 20배. 그러면 24,000원이 나옵니다. 자, 요즘 일본 환율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 여행들 많이 가기 좋죠. 자, 그러면 단가 1,000개 24,000원 곱하면 얼마예요? 2,400만 원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거 단가 수량 1,000개 단가 24,000원 요거 입력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공급가액은 2,400만 원.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장려하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은 0원입니다. 거래처는 후지모리 모리상사. 그 다음에 외국에 무슨 세금 계산서 발행할 일은 없죠. 자, 요거 아예 없고요. 세금도 아예 없고. 분계 유형은 자, 차변에 요거 외상으로 팔았다 그랬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2,400만 원에 대변에는 자, 제품을 판 겁니다. 제품 매출 2,4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분계 유형은 어느 한쪽에 외상만 있죠. 그러면 2번 외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한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유형 가사 수출, 품목은 제품, 수량 1,000개, 아까 단가 계산한 거 있죠? 100엔당 1,200원이라고 했으니까 20배, 24,000원. 20배는 어떻게 알았냐?
개당 2,000엔이니까 100엔 기준으로 하면 자 20배니까 2,400만 원. 자동으로 금액 만들어지고 부가세는 안 뜹니다. 수출이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유형을. 거래처 입력하고요. 분기에 가서 외상. 자, 그다음 뭐 밑에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차변 요거 확인하고요. 요 적유는 자동으로 다 뜹니다. 거래처는 제품 매출 2,400만 원, 2,4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문제요. 어, 7월 25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자 수입이 들어갑니다. 수입. 유형은 수입. 이게 수입이 55번이네요. 바로 나왔습니다. 55번. 자, 원재료와 관련하여 김포세관에 부가가치세 210만 원, 공급가액은 2,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가액은 2,100만 원, 세금은 210만 원. 자, 거래처는 어디? 김포세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거죠. 거래처는 김포세관. 여러분들 김포 검색해 보면 김포세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수입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럼 자, 분개해 보면 요거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입력은 일단 하세요.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엔터 치면 이 뭐만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겁니다. 부가가치세만. 왜냐하면 요 2,100만 원에 대해서 무슨 대금 지불하다는 말 없잖아요. 일단은 대금 지불은 그건 나중에 해외에 물건 받은 다음에 확인하고 해외에 돈 보낼 거고 그건 그때 가서 할 거고 단지 요거에 대한 세금 210만 원만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요걸 한 다음에 분계 가서 만약에 요게 매입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수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거래된 거는 현금 납부한 금액 210만 원. 그럼 대변에 현금 210만 원. 이 문제를 사실은 요거 선생님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아예 수익 금액도 줘버린 걸로 편의상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세금만 납부한 거니까 부가세 대신 지급한 거 대급금 210만 원. 저거 나중에 우리가 뭐 어떻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자, 210만 원 세금 납부했다는 겁니다. 분계는 대변에 뭐 현금 요것밖에 없으니까 현금 1번.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요거 입력된 화면 하나 볼까요? 수입,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처분 김포세관 입력하면 사업자, 김포세관도 사업자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아까 받았죠? 분계는 현금. 그러면 밑에 이게 안 보일 것 같네. 이거 제가 좀 위로 올려야 되는데.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뜹니다. 지금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아요. 김포세관 해가지고 210만 원 요것만 이렇게 뜹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7월 30일) 진흥빌딩으로부터 당월이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90만 원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매입에 해당되는지 매출에 해당되는지 한참 읽어봐야 되네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지급하다 하면 준다 하면 매입이죠.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 별도 있고 뭐 특별하게 뭐 불공인이 뭐 수출인이 개인 뭐 이거 없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니고 어쨌거나 진흥빌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전자는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정상적인 과세가 다 된 거죠. 그래서 매입에서 과세, 매입 과세에서 51번 되겠습니다. 자, 51번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얼마죠? 90만 원.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니까 9만 원. 거래처는 진흥빌딩이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분개를 해보면 알겠죠? 그러면 요거 임차료죠, 임차료.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영업부라는 거.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집세. 그러면 임차료, 자, 판입니다. 금액은 90만 원이죠. 그리고 세금 9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면 부가세 뭐예요? 세금 준 거. 부가세. 대급금. 9만 원 자동으로 뜰 겁니다. 자, 그리고 돈은 아직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뭐예요? 미지급금 얼마예요? 99만 원. 다음 달에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해야죠. 진흥빌딩. 아, 요거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거 뭐 굳이 이거 일반 전표 입력 아니니까 여기다 진흥빌딩만 하면 자동으로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 됐고요. 자, 마지막 자, 요거 입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 또 안 보일 것 같은데 부가세 대급금, 그다음 임차료, 미지급금.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지고 과세, 임차료 90만 원, 9만 원. 자, 90만 원 입력하고 그러면 9만 원 자동으로 생기고 분개 혼합입니다. 요거 외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외상 매입금 매출금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처리하면 나머지 밑에 분개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자, 8월 10일 원재료 운송용 트럭 취득가액 2,800만 원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 1,650만 원을 거래처 주식회사 세무에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고 우리가 쓰던 뭐예요? 원재료 운송용 공장 거죠. 트럭을 팔았다. 그럼 매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고 그럼 뭐 특이한 뭐는 없죠. 그러니까 과세 매출입니다. 과세 매출. 이게 몇 번이냐면 11번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지금 요 얼마에 팔았어요? 1,000만 원에 그다음 부가세 별도라고 그랬죠. 그럼 공급가액은 1,000만 원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우선 부가세 100만 원. 이 차량 가격을 안 적어요? 거래한 금액을 적는 겁니다. 요거를 누구한테 팔았나요? 주식회사 세무에 팔았죠. 세무하고 거래한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1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세무. 이렇게 해놓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있죠. 분개는 뭐 혼합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분개는 요거 입력은 그렇게 하고요. 분개는 자 하나씩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방식으로 합니다. 원래 이 차량 운반구 얼마짜리였어요? 우리가 취득한 금액 2,8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 없어져야 되겠죠. 얘 평가계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옵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여러분들 요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을 할 때 그전에는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 막 찾아서 했는데 요즘은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감가상각 하면 상까지 해서 딱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 쫙 있고 오른쪽에 보면 비품인지 그다음 차량 운반구인지 건물인지 쫙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그냥 엔터 딱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지금 장부상 가격은 얼마예요? 2,800만 원에서 1,650만 원 빼면 그러면 1,150만 원짜리예요, 이거. 1,15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000만 원에 미치고 팔았죠. 그러면 자, 요 돈은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그럼 미수금. 지금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예요?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그리고 1,150만 원짜리를 부가세 빼고 나면 실제 판매한 금액은 100만 원이잖아요. 맞아, 1,000만 원. 1,000만 원. 부가세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다가 나중에 또 세금 내야 되니까. 1,000만 원을 1,150만 원 팔았으니까 150만 원을 미치고 팔았다. 세금 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0만 원.
금액이 현재는 안 맞을 겁니다. 자, 1,650만 원, 1,100만 원, 그러면 2,750, 2,850, 2,900만 원. 100만 원 안 맞죠? 안 맞은 이유가 뭐예요? 세금, 요거 세금도 같이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금 요거 아직은 못 받아서 그렇지만 세금까지 부과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죠. 우리가 세금 받았다가 이거 나중에 납부를 해야 돼요. 매출세액이니까. 지금 과세 매출 유형이잖아요. 세금까지 같이 받았고 요거 세금은 나중에 납부해야 될 겁니다. 매출세액으로.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돈은 나중에 받지만 예수금은 미리 적어야 됩니다. 100만 원. 이래야 합계 2,900만 원, 2,900만 원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아차하면 실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요거 입력하면 부가세 예수금은 떠요. 분기에 들어가 보면 뜨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아차하는 순간에 요걸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요게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지금 현재 가치는 1,15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받기로 했다 그럼 150만 원 밑지급한 거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요 금액이 정확히 계산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입력한 거를 보면요. 제가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과세, 차량 운반구, 공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거래처, 분계는 혼합, 전자여.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2,800만 원,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1,650, 그 다음에 미수금 1,100,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잘려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6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4번, 5번, 6번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고했습니다.